애나 지난 영상으로 상체는 무난하게 괜찮은 출력을 내는 걸 확인했었으니까 하체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 사이클 하체는 주 2회 3곱8 볼륨 세션과 5곱3 고중량으로 나눠서 가져갈 거고, 지금 보시는 훈련 영상은 5곱3 고중량 세션이에요. 지난 12월 체육관 락다운 직전에 로우바로 급 원RM 측정을 하고 난 뒤로 어느 정도는 로우바의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이번 사이클부터는 로우바를 아예 루틴에 넣으면서 길들여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하이바만을 밀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로우바 하는 걸 보고 그럼 이제 로우바로 완전히 바꾸시는 건가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요. 볼륨 소화는 하이바로, 중량 소화는 로우바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태까지 해온 게 있다 보니까 하이바가 훨씬 더 편한 게 있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은 로우바와 하이바의 스윙 능력이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니까요. 하이바는 쇠를 처음 잡았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반면에 로우바는 이제 갓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바가 하이바에 비해서 중량 소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거랑은 별개로 로우바 숙련도가 원체 낮다 보니까 맞춰 나가야 할 부분이 좀 많죠. 스탠스도 그렇고 일정하지 못한 깊이라던가 셋업이라던가 바패스라던가 결국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주차 고중량 스쿼트 세션의 중량 설정은 160부터 시작해서 170, 180을 찍고 그 이후에 두 세트는 180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쉽게 밀리기는 하는데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또 아무리 가닥이 잡혔다고 해도 6주 만에 하는 로우바다 보니까 그새 다 까먹은 거 있죠. 그래도 170까지는 원체 중량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서 그냥저냥 충분하게 수행했고, 계획했던 대로 바로 180으로 중량을 올렸어요. 180까지도 무난하게 수행하겠거니 했는데 뜬금없이 바패스가 깨지는 바람에 쓸데없이 힘겹게 세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지금 촬영하는 각도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패스가 깨지면서 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리는 걸 느꼈거든요. 덕분에 이날 얼굴 실핏줄도 약간 터졌고요. 압력이 안면으로 솟구치면서 빠져나가려는 느낌이랄까요. 로우바를 하면서 얼굴 실핏줄이 터지는 상황을 이따금씩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원래 180을 무난하게 했었더라면 180으로 한두 세트를 더 가져갈 생각이었지만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바패스가 깨져버렸으니까 이 자세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160으로 중량을 다시 덜어냈어요. 자세를 잡기 위한 중량의 설정은 당연히 너무 가볍지는 않아야겠고 중량이 얹혀서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는 정도의 느낌이 나는 선까지는 올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저는 워킹셋까지도 겸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얹은 게 있긴 하지만요. 이미 스쿼트 중량은 180까지 건드리기도 했고 첫 주차기도 하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굳이 중량을 다시 올리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 세트는 165로 마무리를 했어요. 세트 중량 구성을 보면 최고 중량을 찍고 나서 백오프로 빠지는 형식이 됐는데 선형 증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량을 올려나가는 피라미드 형태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자세가 무너졌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중량을 조정해주고 있어요. 괜히 애매한데 그냥 덮어놓고 시도했다가 손해를 입는 것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좀 더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스쿼트를 끝냈으니 데드리프트를 해야죠. 고중량 스쿼트 세션에는 컨벤셔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같은 날에 그것도 바로 이어서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데드리프트를 메인 종목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리프팅을 위한 리프팅이 아니라 보조 종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버헤드 프레스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원래 싱글 세트는 계획에 없던 거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궁금하긴 해서 180까지만 싱글로 진행을 하고 빠지는 걸로 스스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180까지는 무난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저 넘치는 여유 좀 보세요.
참, SBD 니슬리브는 뒀다 국 끓여 먹을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겨우 첫 주차부터 SBD를 차기에는 니슬리브의 서포트력이 너무 차고 넘친달까요? 제가 타이트 핏으로 구비를 해놓은 것도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원체 SBD 니슬리브가 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후반부에서 정말 고중량을 다뤄야 한다거나 원RM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에 한정해서 착용을 하자고 스스로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장비에 너무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RM 정도까지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이용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훈련 상황에 있을 때는, 그리고 아직 중량을 충분하게 다루지는 못하신다면 일정한 지지력 이상을 제공하는 장비의 착용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장비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신체에 무리가 가는 것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장비를 전적으로 배제를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착용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장비 자체의 감성적인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런 입장이지만 평균 중량이 더 높아지게 되면 또 모르죠. 지금도 좀 충분하긴 한가요? 어쨌든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 원래 하이바만을 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이따금씩만 했었는데 이제 로우바를 건드리기 시작했으니까 프론트도 추가적으로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액세서리 개념이니까 무난한 중량으로 선택을 했고요. 사적으로 최근 들어서 제가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싱글렛을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리프팅 감성을 내기에도 좋고 타이즈 하나만으로는 조금 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싱글렛이 채워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쫀쫀한 착용감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첫 주차 고중량 하체 세션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번에는 조금 조급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로우바를 몸에 맞게 잘 익혀서 지난달에 기록했던 200은 스무스하게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희망사항은 210 정도까지는 들 수 있었으면 한달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그럼 엔바!